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형사고소에서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큰 역할은 뭐니 해도 죄명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저희가 보면요,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법에 전혀 없는 죄명을 고소장에 적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관련된 죄명을 엮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수사의 범위는 우리가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으로 한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알아볼 시간보다는 112를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직접 지구대나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과 약식으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그리고 사실관계, 판례와 입증 자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낸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커지겠죠. 둘째로, 고소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 없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을 해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코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한 변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를 돕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 등 진술을 직접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보다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에게 훨씬 더 다양하게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는 하지만 결국 구조적으로는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촉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참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면서 범죄자의 처벌까지 돕는 것이죠.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받습니다. 신체적인 직접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본 일반인은 내가 이 사건에서 과연 합의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때 고소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합의를 대신 진행해서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소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도와서 고소 사실을 특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접촉과 의견 제출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돕습니다. 이로써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 회복까지도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되도록 안 겪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그럴 땐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은 훨씬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